더군다나 이성윤 지금 고검장이죠. 고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직권남용이 뭡니까?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승진을 시켜준다라면은 더더욱 직권남용 하라는 얘기입니까? 수사에 외압을 계속 가하라는 겁니까? 저 스스로는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검찰 인사를 내로남불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기준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은 장관님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은 친정권입니다. 친정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친정권 검찰총장에게 승인권을 주는 것은 정권이 승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총장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휘배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현임 총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관여 사건에 대해서는 현임 총장 스스로 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회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지난번 고위직 인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켰죠. 예, 고검장 승진했습니다. 검찰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통계는 챙겨보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제 기억에 뭐라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관님도 약 7년가량 판사를 하셨던데 7년이 기소되어서 아니라 8년 반 했습니다. 8년 반 동안 판사를 하셨는데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판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역시 제가 그런 통계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20년 동안 검사로 근무를 했고 70년 검찰 역사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피고인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입니다. 더군다나 이성윤 지금 고검장이죠. 고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직권남용이 뭡니까?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승진을 시켜준다라면은 더더욱 직권남용 하라는 얘기입니까? 수사에 외압을 계속 가하라는 겁니까? 거기다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저 박형수 의원님, 제가 이번에 지난번 대검 검사급 인사의 재청권자로서 인사안을 짰을 때 저 스스로는 뭐 의원님 평가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뭐 참 제가 뭐 우리 법조인들끼리 너무나 잘 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뭐 따질 필요 없이 적어도 이성윤 지금 서울고검장과 관련된 그 사건은 소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금과 관련된 절차적 정의 혹은 그 이전에 1차, 2차 무혐의 했던 실체적 정의 그리고 수사 외압 부분입니다. 이 전체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는 것은 잠깐요. 예. 그럼 기소된 지금 그렇게 외압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을 승진시킨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장관님께서 기소가 됐지만 이 검찰의 기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는 인정되지만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서 승진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제가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소가 곧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가 갖는 그 의미, 법률적 의미를 또 경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70년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된 사례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법조인 또는 검사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무죄 조금 더 추정의 원칙이 물론 맞지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기소된 상태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당시에 많은 관심은
우리나라 의원님께서 부장검사를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수사 인력의 사실 전 전력의 거의 한 70% 가까이가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다라는 것이 현실 진단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당시의 주요한 관심사는 주요 현안 사건들이 계류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여전히 유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것이 제 공적 판단이었고요. 서울 고검장 승진은 23기 중에 대부분 다 고검장을 달았고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승진 인사 중에서는 이성윤 고검장만이 유일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사 사건은 제 나름대로의 법적인 판단과 공적 판단을 거쳐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서울 고검장으로 제 질문에 아까 답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느냐의 문제는 유임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고검장 승진시켜야 됩니까? 지금까지의 사례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를 보냈어요. 그리고 대기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승진시키는 것은 장관님이 유일했습니다. 과거에 합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인사 기준과 또 제가 이번에 적용한 인사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형사관이랄까 형사사법관은 또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검찰 인사를 내로남불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기준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떠한 사적인 어떤 관여는 사적인 어떤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은 장관님의 마음 속에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지금 중간 간부 인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내일 인사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방향과 구도, 그 원칙과 기준이 내일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인사안들이 구상이 될 건데요.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여러 가지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검토한 끝에 상당한 규모, 대규모의 중간 간부, 즉 고검 검사급 인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중요한 수사들이 월성 원전 수사,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 그다음에 김학의 출금 사건 등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 예전에 인사관례상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중간 간부를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 간부들 유임시킬 생각 없으십니까?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이성윤 고검장의 내로남불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공정한 인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정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철회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처음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은 지청에서 수사를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의원님,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별개로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검찰 사무기구의 사무감독에 대한 최고 감독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 그리고 일반적인 검사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 또 인사에 관한 인사제청권, 또 예산에 관한 권한, 이런 것을 총합을 해보면 물론 법무부 장관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그것의 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찰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선 지청에 어떤 그 직접 수사 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총장의 요청을 받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총장이라는 중간 매개고리를 넣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 장관의 권한과 함께 평가해 보면 저는 그것이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검찰에 대한 정책 중립성이랄까 그런 것을 침해한다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일선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저와의 회동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그 부분을 철회를 했습니다. 자, 장관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보고를 받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그 말씀하시는데 보고받는 것과 승인하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보십니까? 보고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많은 내용들을 지금 열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지적해서 근거를 또 다른 거 얘기할까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무감독자로서 법무부 장관 일반적인 감독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면은 검찰청법에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라고 왜 규정을 해놨겠습니까? 일반 사무감독을 다 하면 되는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정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냥 법무부 장관 승인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총장의 요청을 받아 승인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발 물러서서 그 부분은 철회를 한 것입니다. 철회한 거는 잘하신 겁니다만 그것은 우려가 아니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6대 범죄에 대해서 지금 검찰총장 승인권 지금 이걸 지금 규정을 하셨는데 자, 이거는 상위법규에 저는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검사가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청법에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때는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위법령인 법무부령으로 제한합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의원이 아마 잘 아시는 규정일 겁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네. 소위 직제령이라는 겁니다. 네. 그 직제령에 지금 아직 그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현재의 개정하고자 하는 직제령을 빼놓고더라도 그거를 감안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위 업무 분장에 관한 규정들이 현재의 직제령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몇 분은 무슨 일을 하고 뭐 인천지검 몇 분은 무슨 일을 하고 반부패 수사부는 무슨 일을 하고 하는 업무 분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만든 이 직제령 아직 통과되지 않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되지 않은 이 직제령에도 표현의 방법 또 여러 가지 규정의 태도와 양식 형식이 기존의 직제령과 똑같이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사에 있는데 이것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말씀은 현재의 직제령에도 업무 분장의 방법으로 수사에 여러 가지 업무 권한이 조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직제령도 개정된 직제령도 그러한 규정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위 법률 위반이다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직제령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직제령이 지금 현재 직제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직제령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는 검찰청에다가 수사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에다가 수사권을 주면은 그러면 검찰청 내부에서 업무 분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에게 법률상 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 직제령으로 그걸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법리입니다. 제한의 방식으로 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업무 분장에 관한 규정 형식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의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일반적으로 형사부에서 일선 형사부에서 제한 없이 또는 아무런 고려 없이 하게 된다면 이번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위 수사권 개혁의 근본 취지, 즉 사법경찰권에게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수사권 개혁의 후속 조치로서 직제령 개정을 지금 직제 개편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사람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범죄 총량에 대한 대응 역량입니다. 검찰의 대응 역량, 국가의 대응 역량입니다. 그것을 저는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도 뭐 하나 더욱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고 통제하다가 마지막에는 박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호수 검찰총장에게는 기존에 없었던 수사 승인권이라는 것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은 친정권입니다. 친정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친정권 검찰총장에게 승인권을 주는 것은 정권이 승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도를 이렇게 만듭니까? 답해도 되겠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범죄 대응 역량, 범죄 총량에 대한 대응이 후퇴될 것을 우려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 1월 1일 수사권 개혁 이후에 여러 통계를 내보고 그 이전에 작년 수사권 개혁 이전 시점이 2020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검찰 직접수사부가 담당했던 직접수사의 양은 검찰이 다뤘던 모든 사건의 한 1% 남짓됩니다. 일반 형사부가 직접수사 사건, 6대 범죄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처리했던 것까지 합쳐도 2.몇% 좀 남짓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특히 경찰의 수사력, 또 검찰이 갖고 있는 오랜 소위 상당히 중요한 범죄들에 대한 수사 능력, 수사 노하우, 또 검경 간의 이번에 뭐 직제 개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검경 간의 어떤 수사의 유기적 협력,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가 전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일반 형사부에서도 민생과 관련된 경제범죄, 중요 경제범죄를 적어도 할 수 있도록 여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임 총장과 관련된 또 현임 총장과 관련된 수사권이 박탈이니 왜 이번에는 수사권 승인이니 이런 것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전임 장관에 의한 수사 지휘권에 통해서 몇 개의 사건들에 대한 지휘 배제는 그러한 사건들이 전임 총장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휘 배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현임 총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관여 사건에 대해서는 현임 총장 스스로 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회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임 총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 수십 번, 수백 번 논의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이 맞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 그다음에 양으로 따졌을 때 1% 미만이라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1% 속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수사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원님 바로 그런 측면 의원님의 국가 범죄 대응 역량, 그중에 특히 반부패 역량이라든지 또는 신종 전문화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같은 금융 증권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 남부지검의 그러한 전담 부서를 부활을 하도록 했고요. 그 직제 개편안은 다 봤습니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평가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그 평가를 하고 안 하고 제 마음이 이제 평가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질문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답을 드리는 자, 우리 장관님한테는 이제 질문 끝났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